시장의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최고치를 또 한 번 또 경신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또 잘 가고 있네요. 네. 그 안에서는 뭐 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주목하는 게 바로 네. 고용과 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어제 뭐 뉴욕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딱 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위기론이 무색할 정도로 네, 지금 바뀐 맞습니다. 상태고요. 네. 사실 고용 보고서 다시 우려를 했어요.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쪽으로 갈 건가, 네. 아니면은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쪽으로 갈 건가,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도 분분했는데 결국 어제 보여준 시장에 보시면은 고용 보고서 이제 충격이었죠. 충격했는데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엔 인플레이션 지표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또 엔비디아가 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핀테크,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 소비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했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신다면은 어제 실적 발표 오라클하고 시놉시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오라클하고 시놉시스 뭐 거의 비슷했어요. 전망치에 딱 그냥 부합한다든가 조금 모자랄 정도였는데 오라클은 시간 외에서 한 20%가 폭등을 했고요. 맞습니다. 시놉시스는 마이너스 10%가 급락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죠. 그냥 오라클은 쉽게 얘기해서 대표가 나와갖고 미인식한 계약 매출이 4,550억 원이 있다. 네. 55억 달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다 보면 3분기, 4분기에는 지금 매출의 성장 속도가 전년 비해서 한 50% 이상 더 늘겠구나. 괜찮겠다. 네, 그렇죠. 네. 이러면서 지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핀테크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엔비디아가 흐름이 지난 장에서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또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생성형 AI 지금 공개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또 영국 방문도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또 영국에 또 동행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엔비디아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항상 엔비디아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네.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점의 이제 상승 폭에 좀 둔화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잘 보시면은 특히 중국발 매출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국빈 방문 이제 젠순왕 대표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네. 아마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다가 블랙엘에 대한 판매를 허가를 요청을 할 거다. 네. 이게 지금 크긴데 시장에서는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H20, 호퍼 2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를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약간 저가 사양이거든요. 네. 그 정도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블랙엘 단계에서 좀 제품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루빈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블랙엘도 내년 상반기 정도쯤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술적으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12월 달부터는 사실 블랙엘을 중국에 수출해도 사실 무난한 정도의 기술력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아니면 계획대로 지금 기술적인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CT그룹이 목표 주가를 220달러, 210달러, 10달러 내렸는데 나머지 리서치 하우스는 사실 다 상향 중 하나 같고 네. 평균적으로 지만 220달러 정도가 평균 목표 주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180달러라고 보면 아직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0달러 상향 리포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려되는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 자, 고용 지표 부진으로 다시금 좀 돌아올 텐데요. 자, 고용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5bp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50bp, 빅빅 것까지 네, 맞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사실 좀 한 달 전부터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네. 50pp 빅컷 가능하고요. 그게 안 된다.
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한 3번 정도는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고용 지표 다들 보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용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는데 91만 건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실은요. 네. 뭐 쇼크죠. 쇼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워낙 지금 투자가 탄탄하기 때문에 2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잠정치죠. 3.3%로 지금 나왔고요. 네. 3분기는 애틀란타 연준이 3.0%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 이제 문제를 걸고 있지는 않고 이게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가는데 이 정도의 충격이면은 좀 세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연준 의장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뭐 의장을 시켜주죠. 네, 그래서 아마 세게 지금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9월달에는 점도표 수정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스티브 미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계신 이제 공화당 계열이 한 3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점도표도 한 3.6%로 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1.6%로 지금 6월달에 하향 조정시켜놨는데 네. 다시 1.8% 상향 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본다면은 50bp 비컷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월러 이사도 그렇고 연준이 해야 될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연말까지 한 3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페드와치가 보는 게 지금 전에는 50bp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어요. 네. 지난주만 해도.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5에서 10% 정도 50bp 비컷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다. 9월 17일 날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전에 지금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CPI, PPI, 물가지표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사실 대부분. 왜냐하면은 8월 달 이제 CPI, PPI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은 8월 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상호관세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이제 딱 적극적으로 딱 반영되는 그런 8월 달이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지금 작년도죠. 2024년도 말에 실효 관세율이 2.5%였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일반 관세를 10% 부과하면서 10%대로 올랐다가 지금 8월 8일부터는 18%로 실효 관세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정도가 얼만큼 더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지금 걱정인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7월 달에는 3.3%가 나왔는데 지금 8월 달 전망치는 3.0%로 좀 더 떨어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약간 이제 가격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에 2.7%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8월 달에 2.9%로 조금 소폭 더 올라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18%까지 상호관세율이 올라왔는데 2.9% 즉 3% 이내로만 안정된다라고 그러면은 목표는 달성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실효 관세율이 20%를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하게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관세율을 지금 맞춰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인플레이션율도 2.9, 3% 이내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2% 후반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3% 이내로만 들어와 준다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동 지표에 따른 결국은 금리나 폭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나 속도가 조절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기준을 3.0%에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만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인하는 가능하고 이제는 속도와 또 폭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50bp 나오고 있고 연말까지 3회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업종들이 좀 주목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금리나 수혜는 다 대부분이죠. 금리가 낮으면 뭐 다 모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좋아요. 근데 우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테크가 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을 조달하는데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업종들이고요. 마지막에 소비재죠. 왜냐하면 금리가 좀 많이 쌀 때 그럴 때 사실 소비가 늘거든요. 뭐 네. 부동산도 사실 쌀 때 사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분야를 좀 먼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테크는 요즘 뭐 실적 향상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같은 경우에 11월 한 첫째 주부터 이제 쇼핑 시즌 들어가거든요. 예. 그동안 눌려있던 쇼핑 이런 이제 어떤 수요가 저는 되게 폭발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소비재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이 사실 여태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신약 개발 증가라든지 약품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금리 때문에 좀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풀려져야 되는데 금리 인하로 것 때문에 풀려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3분기 들어서 각 그 제약사들의 임상 실험들이 계속 실패가 나온단 말이죠. 어제도 이제 하나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바이킹 테라팩티스 같은 비만 치료제 하다가 또 실패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4분기로 갈수록 비만 치료제라든지 특히 이제 항암 자가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제약바이오도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테크 그리고 소비재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관세에 이어서 또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의 불확실성은 사실 소소한 이런 어떤 정책들이나 뭐 크고 작은 정책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또 최근에는 미국 행정부 쪽에서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시설 장비 관련해서는 연간 승인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부분이 사실 그냥 한 번에 승인을 그렇죠. 해주다가 네. 이제는 또 매년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 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속이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그렇게도 네. 볼 수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뭐 물론 기술력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 양쪽 다 이제 밸류 체인들을 다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경쟁이라는 것은 게임의 일부다. 거기에 맞춰 갖고 한국이 밸류 체인이 이해관계를 차별화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뭐 시설 장비들이 연간 승인제로 변경되면 또 뭐 거기에 대한 뭐 좋은 점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청주 공장 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평택이라든지 안성 공장들 더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들이 더 지금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리쇼어링을 이제 국내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첨단 반도체 쪽으로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기술 개발 쪽으로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중국과의 또 격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글로벌에서 AI 반도체를 더 판매하는데 더 유리한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나쁘다. 이게 꼭 장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풀리지 않는 영역에서보다는 좀 풀리는 영역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은 좀 소요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그렇다고 저희가 또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저희가 국내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증설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력은 사실 중국에 가 있지가 않거든요. 네. 다 이미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 설비 늘리는 거 뭐 엄청 빠르잖아요. 미국에서 워낙 안 되니까 저희 노동자 보냈다가 이번에 또 이런 사건도 노동자들 잡혀갖고 또 다시 또 돌아오는 사건까지 네. 발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시간은 충분히 국내 한국의 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격돌, 미중 간의 테크 경쟁에서도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도 그 안에서 독주 체제 속에서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반격 카드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뭐 반격을 해야 된다는 저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네.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호 보완적인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AI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고 SK 하이닉스는 D램하고 AI 칩을 주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는 D램, AI 칩, 파운드리까지 하는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되면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TSMC까지 있어야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돼 보면은 상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저희가 아니 엔비디아 잘 나가야 삼성전자, SK가 잘 되는데 이걸 독주를 한다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사실 저희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엔비디아가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같이 이제 그 맞춤형 반도체죠, AI 반도체죠. i6 쪽을 이제 더 개발하는 쪽도 결국 D램을 많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쪽에 또 더 납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 SK는 뭐 엔비디아의 독주다, 뭐 브로드컴이 이걸 대체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도 잘 되고 브로드컴도 잘 되고 하여튼 누군가가 잘 되면은 삼성전자, SK는 이제 경쟁이 아닌 상호관계로 인식을 하시면은 저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작년 CXL 제품을 이제 또 출시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 갖고 마이크론까지 3개 회사가 그 CXL 쿼를 이제 또 통과가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이제 DDR6라는 또 D램 하이엔드 제품을 또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마벨이 잘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저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던가 등등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해서 상생과 또 공존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고용과 금리 또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등등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